이 대표 본인은 상대적으로 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당과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관련해서 이 비공개 회의 등에서요, 젊은 층의 관심이 많은 그런 의제죠. 바로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와서 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네, 일부 언론이 최근 민주당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언급했다라고 전한 건데요. 이 대표는 이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적 가능한 건지, 과세가 가능한 이런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등 여러 사안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이는 흔히 이 코인으로 불리는 이 가상자산 과세의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한 듯한 그런 발언으로 비춰져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미 시행을 단념한 이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과세도 정부 아닌 이 유예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민주당 관계자는요, 이 대표가 이 실무적인 질문만 했을 뿐이다. 당의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확대 해석 경계했습니다. 관련해 금투세 시행 논란 과정에서 이 폐지에 반대를 했지만 결국 이 대표 때문에 이 뜻을 돌렸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요, 이 가상자산 투자 과세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말로써 이 시행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코인의 경우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과세가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소득 공제의 한도를 현재 2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천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서 과세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금융투자세를 폐지하는 데 전격적으로 동의를 해서 우클릭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 전통 야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또 반발하거나 또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금투세 폐지 동의 이후에 이제 비판이 좀 가속화하니까 민주당에서는요, 상법 개정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듯한 그런 또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재계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재계에 대해서 공개 토론 한번 해보자, 내가 직접 나서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재계 반발을 감안해서 고발과 수사 남발을 막기 위한 배임죄 완화 가능성은 열어두는 등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반응은 싸늘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대기업 사장단과 긴급 성명을 내고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할 걸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그룹 사장단이 모여서 긴급 성명을 낸 건 메르스 여파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2015년 이후 9년 만인데요. 재계는 기업 분할이나 이 합병, 투자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있었던 재계의 긴급 성명 발표를 언급을 하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을 한 겁니다. 관련해 재계의 목소리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또 다툴 것이 아니라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또는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은 없는지를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 토론을 함께 참여해 보고 또 정책위 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들을 다 취합해 본 다음에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니까